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123D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오늘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 첫 시간입니다. 자,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의 목적은 기본적인 어떤 자세한 설계라든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한 어떤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3D 프린터를 통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123D라는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프리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3D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고, 만약 3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역시 3D 프린터 과정에 의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자, 이런 데이터를 형성해서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창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창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리드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역시 다운받는 부분은요, 홈페이지에 www.3d123dapp.com에 가시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123D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겠고, 스크립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이 123D 스크립트라고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메쉬 믹싱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데스크 123 디자인이라는 글씨를 살펴보시게 되면 New, Open, Save, Save as Copy, Impo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로 넘기실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모든 프로그램도 넘길 수 있습니다. 맥스든, 마야든, 라이노라는 프로그램, 역시 인벤터,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STA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3D 스캐너, 3D 프린터라는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됩니다. 자, 이 3D 프린터 형식은 역시 접사 방식, 적층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적층 형식에 대한 거는 전체 크기하고, 도면의 크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의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보실 때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펜입니다. 자, 그렇죠? 자,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회전입니다. 자, 가운데 버튼은 펜이죠. 자, 올렸다 내렸다 스크롤을 돌리시게 되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돌리실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아크로볼이라는 형식으로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도면 형식은 역시 하나의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3D 맥스라든지 마야라든지 소프트이마지, 라이노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론트 화면입니다. 그죠? 또 옆으로 돌려보시게 되면 레프트 화면, 라이트 화면 또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버튼, 라이트 형성이 됩니다. 물론 잡구 형성도 가능합니다. 자, 일종의 지금 화면은 퍼스펙티브 화면입니다. 자, 퍼스펙티브 화면인데 이 화면 자체를 여러분들 역시 돌려서 리셋을 할 수도 있겠고요. 화면 형식은 지금 퍼스펙티브, 그죠? 지금은 홈이라는 데 되어 있고요. 지금 오소그래프 형식으로 해서 전혀 뷰가 투시가 없는 뷰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계 작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도면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오소그래프 형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3D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오소그래프보다는 약간 3D 형식에 있는 퍼스펙티브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 상단 메뉴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New Open Save죠. 작업을 하실 때는 Save As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도코먼트 형식으로 저장 경로가 나중에 저장이 됩니다. Save Cop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임포트는 이제 여러분들 다른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엑스포트 3D 형식, STL 파일 보이시죠? 자, 이런 STL 파일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SD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USB를 연결하셔서 커넥트 연결하셔서 3D 프린터 앞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자 기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에디슨이라든가 아니면 메이크 로봇이라든지 전체 기계에 좀 뒤에 꼽는 것도 있고 앞에 꼽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윗부분에 꼽는 형식도 있는데 이 SCAD를 이용해서 나중에 데이터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언두하고 리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취소할 때 쓰시는 게 언두고요. 이제 실행할 때는 리두가 되겠습니다. 자, 언두는 거의 모든 대부분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이 컨트롤 Z라는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나와 있죠. 뭐 무브하고 로테이트. 자, 무브 로테이트 키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와 무브 같이 묻혀 있고요. 뭐 정렬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자, 옆에 보시게 되면 프리미티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달아보신 분들은 이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되실 텐데, 옆에 보시게 되면 뭐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박스, 뭐 스페어, 뭐 실린더, 콘, 예, 그다음에 토러스, 이렇게 또 보시면, 네, 왠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와 있고요. 또 라인들 형식도 나와 있습니다. 쉐입 형식. 자,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박스 형태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클릭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 나오실지는 이제 한번 정해 놓으시고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처음에 도형을 만들게 되면 밑에 명령어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죠? 자, 오브젝트를, 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테두리에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역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우선 무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브는 자, 이동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그래서 뭐 X축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Y축으로 이동한다거나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이동한다거나 자, 방향키를 잘 보시면 방향키 나와 있습니다. 자, 회전은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자, 이 원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트랜스폼 기준어가 2개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싶으면 예, 클릭한 상태 옆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돌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를 해서 취소를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정확하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예, 각도라고 나와 있죠. 앵글각을 여러분 뭐 Z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30도 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예, 30도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오브젝트의 구성 묘도는 오브젝트를 선택했던 오브젝트 모드가 있겠고요. 또 페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페이스 모드가 또 있습니다. 또 엣지 모드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갖다가 대시면 이렇게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가 끝난 상태에서 모델링을 한번 작업을 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브 나와 있습니다. 로테이트 역시 똑같죠. 예, 선택하고 예,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이용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맥스나 다른 3D 프로그램처럼 복사할 때 어떤 단축키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죠? 무브 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동키로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 예, 이동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이동을 하시고, 약간 비스듬히 놓겠습니다. 자, 컨트롤 V 또 놓으시면, 예, 또 복사가 되어 있겠죠? 자, 복사를 또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하시면 역시 복사가 됩니다. 약간 비스듬히 좀 놓을까요?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브젝트를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같이 선택할 때는 선택하고 Shift를 놓으시게 되면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폼의 정렬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렬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렬 부분이 나와 있죠. 포인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정렬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가운데 부분 아니면 지금 선택 오브젝트 3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렬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2개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2개만 선택을 하시고 옆에 있는 예, 얼라인이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갖다가 정렬을 하실 부분에 갖다 대시면 현재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위아래 이렇게 정렬을 하실 건지, 자, 이렇게 정렬하실 건지, 자, 이렇게 정렬하실 건지, 아니면 위아래로 예, 수평으로 이렇게 바로 정렬하실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수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클릭합니다.
자, 나오실 때는 엔터를 치셔도 되겠고요. 에디트 모드라는 요 체크 마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풀립니다. 역시 되겠죠? 한번 요 두 개를 수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 두 개를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라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쪽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가운데로 정렬을 한번, 아니면 끝각으로 하시든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끝각으로 정렬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렬 기능은 나중에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뷰링이라는 작업도 있긴 있지만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어떤 맥스나 아니면 마야라는 기능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 기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은 스마트 스케일과 그 다음에 스케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케일이라는 얘기는 뭐 스케일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스마트 스케일 보시게 되면 현재 크기가 포인트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포인트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수치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수치를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 수치를 뭐 40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그만큼 커집니다. 설계를 하실 때는 정확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잡으시고 부분에 뭐 포인트를 한번 긁어 주시고요. 뭐 50 엔터를 딱 치시면 그만큼 커집니다. 자, 포인트를 잡고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위는 뭐 1, 2, 3, 4 이렇게 단위가 줄어들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는 스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픽셀로 잡혀 있어 스냅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스마트 스케일입니다. 이 스마트 스케일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엔터를 치셔서 나오셔도 되겠고 아니면 체크 포인트 모드를 꺼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기본 스케일입니다. 근데 현재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일은 현재는 뭐 X축으로만 되어 있는데 크기가 어때요? 좌우로 되어 있죠? 좌우로 되어 있어서 정비례 스케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크기의 비율은 라디어스 팩터라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비례 유니폼으로 되어 있어서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 쓰실 때 확인을 해보시면 좀 길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때는 유니폼으로 난 유니폼 형태를 바꿔주시면 좌우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Z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그 어떤 제품을 모델을 해서 3D 프린터로 뽑아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이번 그 강좌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수첩,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필통이라든지 아니면 안경 케이스. 프린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치수가 맞아야 내 핸드폰 크기와 여러분들 핸드폰 케이스의 수치가 맞아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모두 선택을 하시고 뭐 딜리트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스페어도 만들어서 놔보겠습니다. 실린더 형태도 만들어 보시고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형 역시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뭐 스페어 형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형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미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본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재밌는 기능 중에 육각형 기능이 또 있죠.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각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 내가 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쓰실 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바로 안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각을 오각형 형태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부분을 한번 팔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각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보시면 각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엔곤 자체가 조금 다른 기본 도형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10, 그죠? 뭐 라디어스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쓰셔서 도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프리미트에서 쓰는 도형은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독립적인 도형을 갖고 있고요. 선택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다 독립적인 형태의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은 이 그리드에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허공에서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도형, 2D 도형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스케치라는 부분과 이 프리미티브 부분에 있는 도형은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스케치에 있는 렉탱글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하시고 그리드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도형이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도형을 또 그릴 텐데 지금은 계속 도형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그리시면 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도형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도형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로프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자, 그러고 이 상태에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그림을 그리시면 붙어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도형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오브젝트를 그려서 로프트 형태를 만들어 그리시게 되면 이 도형이 붙은 상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띄시냐면 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도형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려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엔터 딱 나옵니다. 자, 선택키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어때요? 달라있죠? 다른 도형으로 지금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시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다른 도형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형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렉탱글 형식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판이 바뀌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끊어 주시려면 ESC를 누르셔도 끊깁니다. ESC를 눌러서 끊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 형태를 또 스케치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끊어주시고 요 안에서 그려줍니다. 됐죠? ESC를 눌러서 끊어줍니다. 자, 그럼 무브 키를 선택을 하시고요. 위로 약간 올려줍니다. 자, 도형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 도형에 보시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익스트루더라는 옵션, 앞으로 다 공부를 하시겠지만 뭐 스케일이라는 옵션, 익스트루더라는 옵션, 뭐 스위라는 옵션, 그 다음에 레볼브라는 옵션, 그 다음에 로프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프트를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로프트를 하겠다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SC를 누르시고요.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컨트롤. 다시 누르시면, 로프트. 자, 이렇게 나오죠? 서로 다른 도형이 돼야 이렇게 도형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형을 그리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케치에서, 한번 찍고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마크가 계속 살아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ESC로 나와서 이 오브젝트를 종료 시켜 주신 다음에 또 다른 오브젝트를 그리실 때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 하시면 도형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ESC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시면 붙은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 프리미티브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스케치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ESC로 한번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무브키로 선택을 하시고 무브키로 이동을 조금 해서 올려줍니다. 또 붙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됐죠? 저도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ESC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됐으면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판을 한번 눌러서 클릭해서 한번 혹시 나와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빅보드 그림창이 바뀌죠? 그려줍니다. ESC로 나오시면
예, 무브 키로 선택을 해서 바꿨을 때 보시면, 그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브 키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예, 지금 현재 또 바뀌어 있네요. 예,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약간 온투3D에서 조금 약간 아마 처음엔 익숙하게 좀 안 되실 텐데, 예, 그려주시고 ESC 눌러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눌러줍니다. 엔터를 쳐서 나오시면, 그죠? 예, 무브 키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나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몇 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쓰실 때는 뭐, 그죠? 예, 예, 되게 재밌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떨어져서 다른 오브젝트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아마 처음 하실 때 이 도면을 바꿔서 새로운 라인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예, 지금 에러가 뜬 건데 예, 다시 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신파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돈 세이브 하시고요. 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렉탱글을 자, 먼저 클릭, 예, 드래그 합니다. 그죠? 자, ESC로 누르시고 한번 예, 그리드판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에서 또 그립니다. 자, 그죠? 예, 그려줍니다. 자, ESC로 나오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무브 키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를 나중에 잘 이해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처음에는 좀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옵션을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탁탁 끊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로프트라는 기능을 좀 배우시고 나면, 예, 좀 더 자세하게 이 도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겁니다. 자, 그죠? 자, 엔터를 딱 치시면 이 부분만, 그죠? 무브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형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운영법이라든지,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렇게 툴 자체가 지금 보이는 툴이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모델링을 통해서 옵션을 익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